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 중화상을 입은 인천 초등학생 형제가 나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돌봄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방치돼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저는 모 화상 전문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형제의 사연이 알려진 뒤에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아직까지 아이들의 상태는 안 좋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형제들은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모 화상 전문병원에 아이들이 입원해서 이 치료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동생의 경우 어제 이 화상 관련 수술을 마치기는 했지만 어제 밤 기준으로 아직 의식을 제대로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화재 사고가 난 지 나흘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관할 지자체는 아이들이 많이 다쳐서 이번에 1년 정도 이 병원에 1년 정도 머물면서 치료를 이어가야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화재 사고가 난 건 지난 14일 오전 11시 10분쯤입니다. 불이 난 빌라에서 이들 형제가 구조될 당시 형인 10살 A군은 전신 40% 정도의 3도 중화상을 입었고 동생인 8살 B군은 이 다리 부위에 1도 화상에 또 연기를 마셔 둘 다 의식 불명인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아이들의 어머니는 전날부터 외출하고 집을 비워뒀던 상태라 형제 둘만 이틀 동안 남겨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10살과 8살, 아직 어린 아이들인데 집에 계속 혼자 남겨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서는 비대면 원격 수업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원격 수업에는 매일 출석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다만 이처럼 집에 혼자 어린이들이 남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는 이 돌봄 교실이라는 제도는 이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스스로 돌보겠다며 매 학기 초에 이 돌봄 교실을 신청하지 않은 건데요. 특히 관할인 인천 미추홀구에서 취약계층 아동지원 시스템인 드림스타트를 통해 지난 2018년 8월부터 9개월 가까이 4번 정도 교내에서 모자 심리상담과 놀이치료도 진행했는데 이 지원 프로그램은 강제성이 없었던 탓에 더 이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또 당시 미추홀구에선 지역 아동센터에 보내라는 안내도 했지만 어머니는 홀로 자활근로를 하고 있어 이 생계가 바쁘다는 이유로 입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지난 5월 말에 형제를 어머니와 분리해 아동보호시설에 위탁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피해 아동보호 명령을 청구하기도 했는데요. 법원은 분리조치 대신 이들 형제가 1년 동안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상담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놓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어머니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엄마가 아이들을 방치한다는 이웃 신고가 3건 정도 접수됐는데요. 이 신고를 접수받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는데 어머니는 그동안 아이들을 자주 방치하고 특히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가 있는 큰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수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와 신체적 학대 혐의로 어머니를 불구속 입건했고 지난달 18일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경찰이 화재 사고를 조사하면서 이 관련 수사를 다시 이어가고 있는데요. 경찰은 어머니를 상대로 형제 단 둘만 이틀이나 집에 남겨둔 이유와 얼마나 아동학대를 이어왔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모 화상 전문 병원에서 YTN 박희재입니다.